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늙는다는 사실보다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누구나 침대에 누워 고통받는 노년이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100세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100세가 넘어서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은 타고난 유전자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비싼 보약을 드시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장수인을 직접 연구한 결과 밝혀진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3가지 나쁜 습관과 꼭 지켜야 할 놀라운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세를 넘긴 초고령 장수인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100세 시대를 처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합리했습니다. 많은 분이 장수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 단명해서 나도 일찍 갈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최신 장수 의학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고작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움직이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수명과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건강한 100세인들은 일반 노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1000명이 넘는 장수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검사한 방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충격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이분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고령자의 당뇨 발병률이 30%를 넘나드는 반면 건강한 100세인들은 그 비율이 불과 2에서 4%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기저질환이 없는 이분들의 생존율은 일반 고령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혈관과 신체를 이토록 튼튼하게 만든 걸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흔히 건강상식이라고 믿고 실천해왔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첫 번째 고정관념은 바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는 소식에 대한 맹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식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장수인들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 죽이나 샐러드 위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사 능력이 변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체중이 줄지 않도록 오히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버려야 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혼자 먹는 밥과 술입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시니어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이 불 수 있습니다. 장수촌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해롭다고요. 실제로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분들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되 결코 혼자 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소화 흡수율까지 높여줍니다. 반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되거나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고 무엇보다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장수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조리법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장수인들을 조사해보니 그들은 고기를 굽거나 튀겨 먹기보다는 푹 삶아서 수육 형태로 즐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은 분이 채소를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데친 나물은 생채소보다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영양소를 몸에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니 노년기 식단으로는 최고의 선택인 것이죠. 이제 식습관을 넘어 생활 환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100세 장수인들 중 헬스장에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생활 속에서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수인은 텃밭을 가꾸거나 정원을 손질하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장수촌들은 대부분 해발 200에서 600m 사이의 산간 지역이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경사로를 매일 걷는 것이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장수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로마린다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 역시 뚜렷합니다.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은퇴라는 개념 없이 평생 목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로마린다 지역은 종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줍니다. 이곳 여성들은 미국 평균보다 9년, 남성은 11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하니 관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강수입니다. 장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삶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텃밭의 상추,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와의 약속, 손주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일본에서는 장수 운동으로 인터벌 걷기를 추천하는데 이는 천천히 걷기와 빨리 걷기를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걷다가 잠시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무조건 적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과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 체중을 지키세요. 둘째, 고립된 혼밥과 혼술을 피하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세요. 셋째,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삶은 고기와 데친 나물로 식탁을 채우고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전 세계 100세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오늘 당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의 유전자가 아니라 70%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건강하게,
한 끼를 드시더라도 즐겁게, 그리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활기차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 외에 수면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수인들은 보통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철저히 지킵니다.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 동안 충분한 햇볕을 쬐며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해져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낮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꿀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을 건강한 100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수인들의 성격적 특성 중 하나는 낙천성입니다. 그들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반면 웃음은 엔돌핀을 생성하여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로 즐거운 줄 알고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하죠. 오늘 하루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인들은 차를 즐겨 가시거나 맹물을 수시로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보약보다 좋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커피나 음료수보다는 깨끗한 물이나 따뜻한 차로 내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튀긴 고기 대신 수육을 올리고 생채소 대신 나물을 곁들여 보세요. 식사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 건강한 100세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저도 항상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